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어제부터 2023년도에 이 세금 보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관련 사기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소비자 보호단체 BBB는 텍스 시즌이 시작되면서 납세자들을 겨냥한 여러 종류의 사기로 피해가 잇따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또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적당히 슬슬 일하는 직원들로 인한 기업 손실 규모에 대해서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사무직 근로자들이 과도하게 스크린을 보는 증상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새로운 통계가 나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엘라바마주에서 인권 침해 논란 속에 질소가스를 사용한 사형이 처음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오하이오주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오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현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축구 소식부터 잠시 전해드리면은 후반 지금 시작한 지 19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1대0으로 사우디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이 텍스 시즌이 되면은 늘 사기범들도 등장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 보호단체가 이 급증하는 사기 유형을 소개하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네요. 네, 2024년 세금 보고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 28일에 이 BBB는 관련 사기를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제 매해 텍스 시즌에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피해자들도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국세청 IRS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납세자들이 세금 사기로 피해를 본 금액은요, 총 5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텍스 시즌 신분도용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100만 건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IRS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텍스 시즌이면은 끊이지 않고 나오는 대표적인 사기가 있다면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네, 세금 보고할 때 입력하는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이용한 신분도용 사기가 대표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메일 피싱 사기도 쉽게 많이 받아볼 수 있고요. IRS 직원을 사칭한 사기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가짜 세금 보고 대행 업체들도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이 BBB가 사기 예방을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점들로 어떤 내용을 꼽았나요? 우선 과거 세금 보고 당시 자료들 그리고 현 세법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돌려받을 세금이나 또는 지불해야 할 세금 그리고 세금 공제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큰 금액을 제시해 오면 일단 훅 하고 넘어가기 쉬워서 그런 식으로 일부러 유혹해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니까요. 아하. 이런 점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BBB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찾을 때는 충분한 서치를 해보고 그 업체 등의 백그라운드까지 꼼꼼히 알아본 뒤에 골라야 하겠는데요. 특히 팝업으로 뜨는 그 광고 창들 특별히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또 무엇보다 돌려받을 세금은 자신의 은행 계좌에 직접 들어오게끔 디렉트 디파짓을 신청해 놓으라고 BBB는 밝혔습니다. 일부 유령 업체들은요, 자신들 어카운트에 먼저 돈을 입금시키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이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고는 돈만 받아 챙기고 연락이 두절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네.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네. 저는 IRS라고 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에게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IRS라고 하지 않았니? 너 나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알지 않니? 네가 먼저 말해봐. 내가 맞는지 아닌지 알아볼게. 그랬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저 한 번 있었습니다. 도사님 앞에서 까불다가 혼났구나. 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사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IRS 사칭 사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IRS 사칭은 텍스 시즌이 되면 네. 사실 저희 라디오 코리아로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그렇죠. 편입니다. 네. 전화로 메시지로 또 IRS인데 페이먼을 내야 한다거나 재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위협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IRS라고 하면 괜히 긴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요, 사기에 그럼요. 당하기 쉽다는 네. 지적입니다. 이런 네. 두려움을 악용한 사기니까요. 그런데 IRS는 절대 이 개인적으로 연락해 위협하는 경우는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알면서도 막상 그런 연락을 받게 되면 혹시 진짜 IRS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든다고 그렇죠. 제보해준 한인들은 일부 말하기도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IRS라고 하면서 받는 이메일들
잘 살펴보시면 IRS.gov, 그러니까 IRS.gov가 아니라 IRS.gov, 점이 빠져 있고요. 네. 뭐 USA.gov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다른 UR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텍스 시즌에 사기범들이 활개를 친다는 점 절대 잊지 말고 늘 조심할 것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경험이 있습니다. IRS 마크랑 똑같이 생긴 맞아요. 메일을 맞아요. 받았거든요. 그래서 회계사분에게 보여드렸더니 이거는 가짜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이 적당히 슬슬 일하는 직원들로 발생한 손실이 총 1조 9천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이 조사 결과를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과도한 스크린 타임, 그러니까 화면을 쳐다보는 시간으로 인한 비용 그리고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네, 그에 대한 새로운 조사 결과가 오늘 아침 발표됐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스크린 쳐다보는 시간 상당하죠. 스크린이라는 건 이제 컴퓨터 화면이 될 수도 있고 또 휴대전화 화면도 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스크린을 얼마나 보는 게 과도한 것일까? 그 기준부터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딜로이트 경제연구소와 미 안과협회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하루 7시간 이상 스크린을 보는 걸 이제 과도한 스크린 타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무직 근로자 약 70% 포함해서 1억 400만 명 이상이 하루에 이렇게 7시간 이상 스크린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하루 7시간 이상 스크린을 보는 것으로 인한 증상, 그로 인한 비용은 연간 73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1년 동안에 730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데요. 네. 우선 의료 시스템 관련 직접적인 재정 비용, 즉 의료 비용이 있습니다. 예. 스크린을 오래 쳐다봄으로써 일에 미치는 생산성 또한 여기에 계산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해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의료 비용은 좀 더 정확히 계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과도한 스크린 타임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는 겁니까? 첫 번째가 디지털 눈의 피로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크린 많이 쳐다보면 눈이 피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안구 건조, 또 시야 흐림 이런 증상 등을 들 수 있고요. 뭐 꼭 눈이 아니라 목과 허리 통증도 그런 증상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일자목, 일자허리 만든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두통 역시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 디지털 눈의 피로처럼 부정적 영향과 개인 비용은 안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안약 쓰고 또 적절한 안경을 써서 좀 완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고요. 그리고 의사를 만나서 증상을 관리하게 되면 한 사람당 최대 1,92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말이죠. 앞에 이 컴퓨터 스크린 놔두고 네. 저 뒤에는 또 CNN TV 스크린이 있고 이게 앞에도 있고. 뭐 눈을 돌리면 돌려도 스크린, 뭐 이쪽으로 봐도 스크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참 큰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일이니까. 그러니까 아침 네. 뉴스 하는 3시간 동안에는 내내 지금 스크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저 지금 밑에다가 지금 저 휴대전화로 지금 이 축구가 어떻게 되고 한국 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축구까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뭐 진행이 되나 이거 보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거 참- 매번 수시로 점검을 하잖아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 체크하잖아요. 뉴스 네. 뭐 속보가 뜬 게 있나 뭐가 글쎄요, 있나. 말이에요. 이 직업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알라바마주에서 인권 침해 논란 속에 질소 가스를 사용하는 사형이 처음으로 이제 집행이 됐는데 오하이오주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거든요. 이 내용 전해 주십시오. 네, 오하이오주는 2018년 이후에는 사형 네.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질소가스로 질식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다시 사형 집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요,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가 기존의 독극물 주입 방식의 사형 집행에 대해서 심각한 고통 또 불필요한 괴로움을 줄 수 있다는 연방 판사 판결을 인용하면서 독극물이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데이브 요스트 오하이오주 법무장관도 엘라바마주에서 질소가스 사형이 집행된 다음 날인 26일 자신의 X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형수들은 사형 집행보다도
노환으로 죽을 위험이 더 크다라고요. 네. 이어서 폭넓게 구할 수 있고 제조하기도 쉬운 질소는 아마 독극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요스 장관은 기자회견 통해서 질소가스 이 사용 집행 방식을 옹호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조시 윌리엄스 주 하원의원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독극물 주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엔 질소를 예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엔 마지막 사용 집행일이 2018년 7월 18일이었는데요. 지금 오하이오주엔 남성 118명, 여성 1명 이렇게 사형수 119명이 복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오하이오주는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에 독극물 주사에 쓸 그런 화학 물질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오고 있고 그렇군요. 그 후에 일부 주의원들은 이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법안 꾸준히 제출하고 있다고 AP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축구가 아직도 지금 거의 후반 30분이 좀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1대 0으로 한국이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